오늘은 EPS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 EPS라는 것은 주당 순이익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회사가 벌어들인 순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. 지난번에 BPS처럼 카페 인수해서 예를 들어보면 내가 1억 주고 카페를 인수했는데 이 카페가 1년에 1,000만 원씩 번다. 그러면 이 1,000만 원은 순이익이 되는 거고요. EPS가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이 1,000만 원씩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이것을 다 복구하려면 몇 년이 걸리냐? 10년 걸리면은 내가 1억을 투자한 거를 다 복구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몇 년 걸리냐? 그럼 10년 걸린다. 이 10년을 PER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주가를 현재 가격을 그 순이익으로 나눈 거예요. 예, 그래서 나오면 이제 딱 10이 되겠죠. 예, 1억 나누기 1,000 하니까. 그래서 10년 걸린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 이제 삼성전자를 볼게요. 삼성전자 현재 오늘의 주가가 56,200원인데 EPS가 5,162원입니다.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1년에 5,162원을 벌고 그 옆에 PER이 있는데 PER이 10.89죠. 내가 주식을 살 때 투자한 돈 56,200원을 다 복구하기 위해서는 10.89년이 걸린다는 그런 뜻이죠.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. 보통 우리가 건물 임대를 하더라도 1억 주고 건물 임대해서 1년에 월세가 1,000만 원씩 나온다. 그리고 그 건물 값이 10년 후에 다 빠진다. 그러면은 괜찮죠. 예. 저 괜찮은 사업입니다. 보통 PER이 10 정도 나오면 회사가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. 그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걸 볼게요. 테슬라를 보면 현재 346.46달러입니다. 오늘 가격이. 근데 EPS가 현재 1.99달러, 한 2달러 정도 번다는 얘기예요. 1년에. 2불 정도 벌면 이 2불씩 벌었을 때 내가 투자한 346.46달러를 복구하기 위해선 173년 173년이 걸린다는 뜻이죠. 엄청나게 오래 걸리죠. 그러면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도 왜 테슬라를 사냐? 그 이유는 이제 이것을 살 때 지금은 뭐 2달러도 못 벌지만 앞으로 1년, 2년, 뭐 5년, 10년 안에 최소한 10% 이상 그러면 이게 346달러니까 34달러, 35달러 이상은 벌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.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보고 사는 거죠. 그래서 주식은 EPS가 꼭 낮다고 해서 꼭 뭐 이 회사가 나쁘다 좋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지금 돈을 적게 벌지만 앞으로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테슬라를 사는 겁니다. 이제 제가 BPS를 설명을 할 때 이제 예를 들었던 것처럼 한신공영 한번 말씀드릴게요. 한신공영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이제 8,300원인데 1년에 이 회사가 483원을 법니다. 한 주당. 그러면 저 옆에 PER 보니까 17년이 조금 더 걸린다는 얘기죠. 이 회사를 내가 살까 말까 망설여지겠죠. 1년에 내가 투자한 원금 8,300원에서 한 5% 정도의 순이익을 나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판단하기 나름이겠죠. 5% 정도면 괜찮다 생각을 해서 내가 원금 다 복구하는데 17년 조금 더 걸린다. 괜찮다. 그러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거 갖고는 안 된다. 이 회사 좀 안 된다. 이렇게 해서는 못 사는 거고요.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건설 경기가 좀 좋아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뭐 전쟁이 끝나면은 전쟁 복구 차원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하니까 괜찮다. 곧 1, 2년 안에 이보다 훨씬 많이 수익을 낼 것이다라고 자기가 판단이 되면 사는 겁니다. 테슬라처럼요. 아까 이제 PER이 10이 되면은 회사가 안정적이고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제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이익률이 되게 낮겠죠. 왜냐하면 유통업체 예를 들어 이마트나 뭐 롯데 이런 데는 자기들이 직접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물건을 이렇게 떼다 파는 거잖아요. 떼다 파니까 이익을 많이 남기지 못해요. 그러니까 이익률이 많이 낮다 보니까 요런 곳은 PER도 많이 낮아요. 예, 그래서 이 이렇게 유통업종하고 예를 들어 건설업종하고 그리고 반도체나 첨단 기술업종 또 지식산업업종
이런 데마다 이제 영업 이익률이 굉장히 그 편차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볼펜을 직접 이렇게 떼다가 파는 그 유통업체하고 볼펜을 직접 만드는 업체하고 또 볼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설계하는 업체. 이 그 설계는 사실 재료비가 안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고 각각의 영업이익률이 다르게 업종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PER도 업종별로 상당히 다릅니다. 그래서 이 각 업종별로 PER을 어떻게 줄 것인가, 어느 정도의 PER이 가장 적합하고 그 기준으로 해서 싸다고 말할 수 있나, 또 비싸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스스로 그러니까 그건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찾아 나가야 됩니다. 네, 그것이 이제 주식 공부거든요. 주식을 무조건 감으로 사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그 업종에 따라서 어떤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프리미엄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주식에서는 밸류에이션이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. 얼마만큼의 그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가를 스스로 찾아내고 이 밸류에이션이 낮다. 앞으로 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미리 이 주식을 사 모으는 거. 이것이 이제 주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수익률의 차이가 이제 커지는 겁니다. 그래서 주식을 공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산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일반 사업하는 거하고 똑같아요. 내가 자영업을 하든 사업체를 큰 기업체를 차려서 얼마든지 얼마나의 이익을 볼 것인가, 그리고 지금 돈은 못 벌지만 곧 좋아질 것인가,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서 어느 시점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거든요. 근데 그 시작하는 거 하면은 그게 힘드니까 차라리 그 회사의 그 시점에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.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차트만 보고 해서도 안 되고요. 그 회사의 그 가치와 그 시기, 그걸 얼마만큼의 적정한 시기에 사느냐에 따라서 주식의 수익에 큰 편차가 나는 거고요. 그래서 주식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 산업을 공부하는 거라고 봐도 되겠죠.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. 그래야만 주식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,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그 투자는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봐요. 내 귀에 들어오는 정보는 이미 정보가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.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고 말할 때 그때 그 해당 종목을 연구하고 그 종목에 투자를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생각하는 그 세상이 왔을 때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시간을 저는 그 기간을 길게 보지 않고 좀 짧게 한 1년 내외로 이렇게 보는 편이고요. 주식 투자는 이게 사고팔고 시장에서 심리 게임으로 해서는 큰 수익은 볼 수 없다. 주식 공부는 그 산업을 이해하고 그 기업을 연구하고 또 기업의 오너를 연구하고 그러는 것이 주식 투자 공부의 첫 걸음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